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정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5번째 주제는 강의 인어들, 강돌고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래는 대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고래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 살고 있답니다. 강에도 살고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하구에도 살고 심지어는 석호에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편에 걸쳐 강에 사는 고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볼 친구는 아마존강 돌고래입니다. 아마존강과 오리노코강에 사는 개체들과 볼리비아강에 사는 개체들로 나누어지는데 학자마다 각각의 종을 다르게 분류할지 말지 의견이 분분해서 정순이는 그냥 아마존강 돌고래로 퉁칠 거예요. 일일이 다 분류하면 한 편의 길이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거든요. 현지어로 보투라 불리는 이 친구는 성체 수컷 색깔이 화끈하게 분홍색인 걸로 유명해요. 정말 일부러 만들라고 해도 못 만들 것 같은 아름다운 색이지 않나요? 아마존 원주민들의 전설에 의하면 6월 보름날이면 이 친구들이 사람으로 변신해서 어린아이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믿었대요. 그런데 변신한 보투들은 분수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모자를 절대 벗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존 원주민들은 모자를 쓴 사람을 보면 벗어보라고 한대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사람으로 변신해서 아이들을 홀리고 다녔다고 생각했겠어요? 실제 호기심도 많고 다정해서 사람들을 보면 먼저 다가오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영장류도 아니지만 뜬금없이 도구를 사용한답니다. 물론 영장류처럼 복잡한 용도에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손도 없는데 보투 수컷은 바위나 나뭇가지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성적인 과시 행동을 해요. 뭐, 나 이렇게 재산도 많고 힘도 세.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한테 와. 이런 건가? 어쨌든 이 아름답고 똑똑한 친구들의 미래 역시 핏빛으로 물들고 있어요. 고기잡이 그물에 걸려 죽는 건 이제 너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다들 아실 테고 다른 원인도 역시 사람이에요. 남미에서 많이 먹는 생선인 피라카틴가를 잡기 위해 보투 고기를 미끼로 씁니다. 보투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고기로 피라카틴가 500kg을 잡을 수 있으니 생활이 어려운 현지 어부들은 보호와 관리는 나 몰라라 하고 이 아름다운 친구들은 점점 그 수가 줄어가고 있어요. 몇 마리가 남아있는지 정확한 집계도 안 되고 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직 정순이의 힘으로는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더 가슴 아파요. 여러분이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면 이 친구들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강돌고래 중에서 개체수도 가장 많고 가장 특이한 친구 인도 강돌고래예요. 인더스강에도 살고 있고 겐지스강에도 살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같은 종이니까 그냥 인도 강돌고래로 가요. 말했잖아요. 다 나누면 정순이 간식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동네에서 수수라고 불려요. 분수공이 초승달 모양이 아니라 그냥 일자로 틈처럼 생겨서 숨 쉴 때 수수 비슷한 소리를 내서 그렇다네요. 이 친구들은 눈이 거의 퇴화됐어요. 눈구멍이 그냥 단추 구멍이에요. 거의 명암 정도만 구분할 수 있는데 인더스강이 물살이 강한 데다 워낙 탁해서 이렇게 진화했어요. 그래서 눈먼 강돌고래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 수수는 고래답지 않게 목이 있어요. 보투도 목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얘는 훨씬 더 유연해요. 과거의 원시 고래는 다들 목이 있었는데 더 빠른 속도를 위해 척추와 목이 융합했죠. 하지만 헤엄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얘네는 안 그래도 됐었나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느릴까요? 이유는 바닥에 한쪽 지느러미를 대고 옆으로 헤엄쳐서 그래요.
눈이 잘 안 보이니 끊임없이 초음파를 발사해 방향을 잡고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언제나 반시계 방향으로만 헤엄쳐요. 그러니 빠르려야 빠를 수가 없죠. 이 수수 역시 멸종이 멀지 않다고 보였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수수는 인도에서 국가 수생동물로 지정되어서 다른 아이들보다는 사정이 아주 조금 나아요. 다른 아이들은 얼마나 살아있는지도 모르지만 얘네들은 그래도 2,500에서 3,000마리 정도는 생존해 있다고 추정되니까요. 확실히 국가 권력이 나서줘야 일이 해결돼요. 아무리 작고 무능한 나라라도 점순이보단 힘이 셀 테니까요. 이번에 이야기해볼 친구는 양쯔강 돌고래. 그 동네 말로 바이지라는 아이들인데 사실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2007년에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바이지는 멸종했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선언하고 몇 달 후 갑자기 바이지를 발견했대요. 뭔가 싶죠? 그러고는 거의 10년간 아무 소식 없다가 2016년 10월에 또 발견했대요. 그런데 아무 증거가 없어요. 멀리서 찍은 사진이 전부인데 점순이가 보기엔 삼괭이를 잘못 본 것 같아요. 삼괭이는 가끔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제발 어딘가에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멸종되는 건 너무 슬픈 일이니까요. 어쨌든 바이지는 강돌고래 중에 가장 커다랗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100kg 남짓인데 반해 이 친구들은 230kg을 갖고니 상회하거든요. 전설에 의하면 결혼을 강요당한 공주들이 차마 부모님의 강요를 거부하지 못하고 양쯔강에 빠져 자결을 하면 이 바이지로 환생한다고 했는데 역시 공주들이라 잘 먹고 살았나봐요. 저렇게 커다랗게 환생한 거 보면 수컷은 암컷 크기에 반도 안 돼요. 그런데 이 공주들을 절멸시킨 건 역시 사람이에요. 20세기의 다른 돌고래들은 끔찍이 맛없는 고기 맛 때문에 폭염보다는 사람들의 서식지 파괴나 환경오염 때문에 개체의 수가 줄어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화끈하게 그냥 이 친구들을 잡아먹어서 이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몇 마리를 잡아먹었는지 집계가 안 될 정도로 잡아먹었습니다. 역시 대류. 그렇게 신나게 잡아먹어놓고는 이제 와서 발견하면 거에게 포상금을 준답니다. 역시 대류. 제발 어딘가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한 쌍이라도 살아있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에 사는 고래들 중에서 순수하게 강에서만 사는 고래들, 보뚜, 수수, 바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다음에는 바다와 강의 경계인 기수에 사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